안녕하세요. 나 25세 여성은 5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나만 미혼이고 자녀가 없습니다. 가족을 갖기 전에 먼저 직업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확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내 여동생들은 나와 함께 공부를 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첫 대학 졸업 후 몇 달 후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내가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는 동안 그들의 아이들을 무료 보모가 되도록 나를 조종하곤 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과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같은 일을 해주는지 보고 나는 5가구를 모두 오가느라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어쨌든 기말고사에 거의 실패할 뻔했기 때문에 마침내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경력에서 큰 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최근에 좋은 집을 구입하고 몇 주 후에 여동생이 집들이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들이 파티를 하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게임밤에 큰 잠을 자려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거절했고 며칠 전 큰 누나 33세 여성이 전화를 걸어 가족 모임을 제안하자 대담하게 내가 그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그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나를 지정된 보모와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쉬고 집에서 내 공간을 즐기느라 바빴던 날에는 분명히 다른 임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21살 여동생의 전화. 자기도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온다고 해서 동의했다가 왔다가 다른 언니가 전화해서 천천히 다 왔어. 나는 안에서 실패한 가족 모임에 대해 물어볼 관심도 없었지만 그들이 모두 내 집에 가족과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지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들은 TV를 장악했고 내 자매들은 모두 모인 후 잠시 동안 나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적절한 호스트처럼 음식을 모두 가져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18명 이상을 수용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거절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모두 집에 갈 수 있었고 아이들은 울고 음식을 달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다 내 여동생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했고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선택 단어 몇 마디 후에 내 경계를 존중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서 내가 그인가? 그들이 온 지 이틀 만에 모임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경계를 음성 메모를 보냈다. 우리는 그들이 옳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 공공장소에서 내 집 밖에서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 소득에 대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소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비비고 있던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규칙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알려주세요. 이제 일주일이.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내 삶에 있고 존중하는 것인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꺼내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집에서 모임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의 자매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체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집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 규칙과 경계를 알려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계를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2내 약혼자 28명의 여성과 사망한 30명의 남성은 다인종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다른 유형의 아시아인입니다. 그녀는 일부 관습을 따르는 가족 출신입니다. 전통은 없지만 우리는 둘 다 우리 문화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고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결혼식을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는 민족 관습을 따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약혼자와 같은 인종의 교회 친구들은 내가 그녀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의 부모에게 금과 수천 달러를 주어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통은 소금물에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녀를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모두 쓰고 싶지 않고 우리 가족과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약혼자는 제 말에 동의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제 문화에 있는 일이 신부의 일이라는 점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가족이 내 전통을 따르는 한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를 수 있다고 법적으로 미래에 말한다면 내가 멍청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내 문화의 관습에 대해 그리고 나는 단지 그들이 돈을 것을 멈추거나 내 약혼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부모에게 준 돈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참금은 나와 내 약혼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편집을 사용하자면 제 약혼자와 저는 인도 출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댁은 결혼식 때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전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당신 둘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당신에게 주라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약혼자가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입장에서 함께 입장을 세울 준비를 했는지 확인하라고 말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부모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녀의 지시를 따르되 당신과 약혼자가 둘 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합의한 것에 확고히 서십시오. 지금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약혼자가 함께 일기를 요구하는 지참금에 밝은 관행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논쟁과 긴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둘 다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결혼식을 고집하고 모든 사람이 일찍부터 이 일을 싹 없애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약혼자는 이 사소한 일을 하는 것보다 지참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 성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 외에도 당신과 당신의 약혼자는 지참금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당신이 존중할 문화 전통과 존중하지 않을 문화 전통에 관해 명시적으로 선을 긋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멍청이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들의 관습에 재미있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두 분 중 어느 누구도 이 일로 인해 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일기 개념과 같은 구식 관습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라는 작은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합니다. 상사를 포함하여 3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정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상사는 매일 첫 번째 교대 근무를 합니다. 나는 두 번째 교대 근무를 일주일에 6일 하고 다른 동료 MNC는 세 번째 교대 근무를 공유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일주일에 3일 일합니다. 저는 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방에서 물건을 고치는지 확인하고 로비 청소하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바쁜 호텔이 아니며 여기저기서 약간의 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교대조는 항상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합니다.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주방을 통과하는데 보통 30분. 계속해서 작업해야 할 만큼 상당한 양의 설거지가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호텔 뒤편에서 체크인하려는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1, 2분마다 설거지를 멈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세스가 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아무도 접시를 담그거나 헹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내가 오후 8시 또는 9시에 도착할 때 그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3교대 MNC는 그들이 할 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선 정말 바쁘지 않는 한자정 이후에는 아무도 전화를 걸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전체 근무 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내부 손님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 손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일할 시간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주말에 일하기 때문에 괜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보통 주말에 꽤 바쁘다. 그녀는 문제가 없다.
반면에 그것은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도중에 방해를 받거나 너무 바빠서 주방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려서 설거지하는 것을 꽤 여러 번 잊어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밤새도록 할 일 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가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고 돌아갔을 때 설거지가 안 왔다는 식의 화난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이규대는 항상 아무 일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교대 근무 중에 기본적으로 책상에 묶여 있어야 할 때 설거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날을 일하며 일할 때가 더 바쁩니다. 엠마보다 직장에 있는 내가 3교대 근무자에게만 설거지만 하라고 제안하는 멍청이가 될 수. 그녀는 교대 근무 중에 자유시간이 더 많고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만 그녀는 나보다 여기서 몇 년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애초에 아침 식사를 요리해야 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제안에 대한 멍청이가 아니라 일부 의견에 대해 지금 3교대의 책임이라면 모든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작업은 훨씬 적은 가동 중지 시간으로 일관되게 프런트. 필요한 것처럼 들리지만 애초에 접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꽤 역겹습니다. 우리가 구멍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프런트 데스크를 떠나 설거지하러 나가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들립니다. 상사나 매니저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특히 M의 태도를 보면 당신이 멍청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재치 있게 같아요.